0으로 시작해서 2억짜리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청년도약계좌, 디딤돌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청년도약계좌는 저축이고요. 디딤돌 대출과 나머지는 정부 대출입니다. 여기 적힌 것은 모두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혜택이 많고 믿을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하니까 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5천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청년정책은 계속 나올 테니까 10년을 투자해서 1억이란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잣돈 5천만원과 1억이란 돈은 집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니까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출 제도로 우선 디딤돌 대출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디딤돌 대출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로 고정금리가 2.15에서 3%인 저금리 대출입니다. 2023년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5에서 6%라고 하니까 디딤돌 대출은 절반 정도 싼 금리죠. 내가 종잣돈을 1억 가진 경우에 2억짜리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1억입니다. 1억을 빌리면 원금을 매달 27만원 갚아 나가야 하고요. 이자는 매달 25만원 내야 합니다. 이자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돈이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이라고 하는데요. 1억을 대출한 경우 원리금은 매달 52만원 됩니다. 종잣돈을 5천만원 가진 경우에는 2억짜리 집을 살려면 1억 5천만원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원리금은 매달 80만원 됩니다. 우리가 적금을 70만원 지출했으니까 원리금은 이 적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생기면 재산세다 관리비다 해서 지출이 더 생기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로 지출할 돈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집을 사는데 종잣돈은 웬만하면 1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는 상품으로는 공유형 모기지가 있는데 이 또한 정부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리가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싸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상환을 20년 동안 해야 해서 내야 할 원리금은 디딤돌 대출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종류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이자가 1.5%이고요. 20년 상환 조건입니다. 2억짜리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줍니다. 즉 1억 4천까지 대출을 받아서 2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른 만큼 이익 부분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최초 5년간 대출금리가 1%이고요. 5년 이후에는 금리가 2%가 됩니다. 매각 시에 손익을 정부와 나누는데요. 집값이란 것은 조금씩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출을 집값의 40%만 대출해 주니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똑같은 대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수익공유형 대출로 1억을 빌렸다고 하면 원리금은 50만원대로 디딤돌 대출과 거의 유사한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30년 내로 상환하는 것이고 공유형은 20년 내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형이 이자는 싸지만 갚아야 할 원금이 매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정부에서 발표한 2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월 207만원이고요.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324만원입니다. 2인 가족의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남편, 아내가 모두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주 50시간 노동을 할 수 있다고 보면요. 한 달에 200시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시급이 많은 가령이라고 하면 월급은 대략 200만원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할 경우 총 월급은 400만원 가량 돼요. 원리금이 50만원 지출되고 최저생계비가 200만원 지출된다고 보면
저축은 매달 140만원가량 할 수가 있어요. 1년이면 1700만원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인 가족의 경우는 최저 생계비가 320만원이니까 저축은 매달 20만원가량 1년에 3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마련한 저축 상품과 대출 상품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대출 상품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 동일하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20년 상환이냐 30년 상환이냐 하는 정도죠. 자세한 것은 은행을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방에 거주를 해서 집값을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만,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집값을 낮게 잡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원리금 계산하는 방식을 익혀 놓으시면 자신의 소득에 맞게 원리금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박사TV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